반갑습니다.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진행하는 파생시장은 지금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미국의 8월 옵션 만기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미국은 8월 1주차에 미국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됐고 8월 2주차에는 미국의 은행 10곳의 신용등급이 강등됐습니다. 이와 같은 신용등급 강등이 미국의 8월 옵션 만기일로 다가가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대폭락을 유도하는 것은 아닌지 지금부터 숫자로 표현된 지표에 대한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주차에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신용평가원사가 강등시켰고 그 강등의 이유로 자꾸만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이 부채 한도 협상을 갖고 정치적인 당력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신용등급을 강등시킨다. 라고 말을 했고 이와 똑같은 현상이 2011년 8월에 발생이 됐죠. 금융시장에서는 2011년 8월에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된 다음에 미증시가 연쇄 폭락했고 그것이 재현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렇지만 2011년 8월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의 실업률이 8% 수준을 넘어가는 수준을 나타내고 있었고 미국의 부동산 경기는 침체 중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미국의 실업률이 3.5%죠. 그리고 미국의 부동산 경기는 고물가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주택 재고가 바닥 수준이기 때문에 다시 주택 가격이 상승 중이에요. 이것이 조건이 같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8월 2주차에 다시 또 다른 신용평가사가 미국의 은행 10곳의 신용등급을 강등했어요. 왜냐? 고금리 상태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은행들의 경영 활동이 위축될 뿐이 없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위험에 노출 가능성이 높은 10곳을 먼저 신용등급을 강등시켰다. 이것도 살펴보죠. 여기에 빨간색 선이 대출이에요. 대출이 증가 중인데 돈을 빌려간 기업들이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연체율이 파란 선인데 솟구치게 되겠죠? 대출이 증가되게 되는데 연체율이 올라가니까 이러한 조건이라면 은행들이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다. 신용등급을 강등하는 게 맞겠죠? 그럼 지금도 그런지 보면 될 거예요. 2010년도 이후에 계속해서 연체율은 하향 안정세, 대출은 계속 증가세죠? 우리가 눈으로 쉽게 지금 미국 은행들에 큰 문제가 발생됐는가? 왜 2023년 2월에서 3월에 언론을 통해서 또는 유명한 사람들이 제2의 리만 브라더스 사태, 미국 지역은행 연쇄 파산으로 인해서 이것이 확산되면서 리만 브라더스 사태로 발전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지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죠. 왜? 지금은 대출이 증가되어도 미국 기업들이 돈을 잘 벌기 때문에 이자와 원금을 무리 없이 갚기 때문이죠. 그러면 왜 미국 기업들이 고금리 고물가 속에서도 돈을 잘 벌고 있는 것일까? 여기에 빨간 선으로 나타나는 게 공실률 주택 재고예요. 얘가 이제 변동폭인데 지금 주택 재고가 바닥 수준에 와 있어요. 고물가 고금리요. 재고가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뿐이 없고 여기 부동산 기업들이 땅을 처음에 매입하죠. 그래서 제조업 기업한테 주문을 넣어요. 시멘트, 모래, 자갈, 도기 그런 것들 갖고 와 건물을 만들고 건물을 만들어주면 서비스 기업들 입장에서 돈을 벌죠. 주택 공실률이 감소한다는 것은 미국 경제에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의 이익이 상승하는 조건. 그렇게 되니까 실업률이 낮아지면서 미국 경제가 잘 나가고 미국 기업들이 돈을 잘 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왜 상업은행 연체율이 솟구치지 않을까? 미국의 중앙은행이 바보가 아니죠. 자기네들이 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게 되면 당연히 상업은행 연체율 그리고 미국 기업들이 돈을 갚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연체율을 상승 압력을 낮춰주는 정책을 이미 진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에 빨간 선으로 나타나는 게 미국의 연체율이죠. 파란 선은 미 달러예요. 미 달러가 강세를 나타나게 되면 연체율이 솟구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달러 강세가 2022년 9월까지 진행됐기 때문에 연준은 2022년 9월서부터 이 달러를 약세로 유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고물가 고금리 조건 속에서도 미국의 상업은행 연체율이 솟구치지 않는 것이고 2011년 8월과 같이 폭락한다고요. 여기에 자산가치 버블 판단 지표를 나타내게 됐고 이 위로 가면 고평가, 밑으로 가면 저평가, 고평가 영역에 가게 되면 한머니들은 주요한 상품들이 하락할 경우에 돈을 벌겠다는 선물 매도 포션을 구축하게 되죠. 08년도 글로벌 금융시장 폭락, 2011년 폭락,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폭락. 근데 지금은 어디 와 있습니까? 저평가 영역에 와 있죠. 이러한 조건 속에서는 한머니는 유효한 상품들이 상승할 경우에 돈을 벌겠다는 선물 매수 포션을 구축하고 있죠. 즉 상방 베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 그런지 확인해 볼까요? 글로벌 선물 및 옵션 시장에서 투기 자금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지표인데 2022년 9월서부터 선물 시장에서 한번이는 상방 베팅, 2022년 12월서부터 옵션 시장에서도 상방 베팅
2020년 3월 폭락 이후의 조건과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상방으로 진짜로 돈을 넣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흐름 속에서 8월 2주차에 대한민국의 8월 옵션 만기를 진행되는데, 이때는 최대한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소재를 갖고 지수를 하방으로 묶어두고자 했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코스피 200 지수가 340에 와 있었죠. 근데 화요일날 이미 외국인은 선물 과매도 상태인데 추가적으로 없는 선물을 더 끌어모아서 지수를 하방으로 끌어내리면서 337.5까지 이제 끌어내렸어요. 저희가 이제 공개 방송을 했죠. 근데 이 335와 337.5에는 지수 하락을 막아서는 방지턱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지수는 340, 342.5까지 상승하는 조건에 있다라는 것을 공유를 드렸었고, 8월 10일 목요일 날 장 마감 기준 당일날 계속해서 337.5에 머물고 340에는 잠깐씩 들어갔다가 밑으로 빠지는 현상을 만들었는데, 결국은 장 마감 30초를 남겨두고 340으로 올라서게 됐죠. 왜? 당일날도 포지션 변화를 보게 되면 337.5에는 외국인들이 사냥하게 되는 개인 파란 숫자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340으로 올라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장이 마감됐다. 대한민국의 8월 옵션 만기까지는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재료가 지수의 상승을 막아서게 되는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되게 됐다. 그러면 8월 3주차 금요일로 가게 되면서 미국의 옵션 만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미국의 실업률이 계속해서 하향 안정화, 미국 경제가 개선세가 진행됐어요. 고물가, 고금리, 미달러 초강세 조건 속에서도 계속해서 실업률이 개선세를 나타내면서 미국 경제가 발전했고, 그 이유는 공실률이 바닥 수준에 와 있으니 결국은 미국 기업들이 주택을 만들면 소화가 되기 때문에 돈을 벌고 채용을 늘리면서 실업률이 하향 안정화됐던 거죠. 또한 이러한 공실률이 역사적 하한 수준까지 내려오게 되면, 공실률이 감소되게 되면 반대로 주택 가격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미달러가 강세에서 약세로 2022년 9월서부터 이제 전환되고 난 다음에 고물가 고금리에도 주택 재고가 바닥이니까 미국의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거죠. 왜? 재고가 없다니까요. 이렇게 되니까 미달러 약세로 전환된 다음부터 2023년 들어와서 미국의 GDP도, 미국 경제도 더욱더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경제 조건에 금융시장의 방향성은 수렴됐을 뿐이 없는데, 좀 더 세부적인 변동성을 살펴보게 되면 험머니는 현재 상방 베팅을 할 수뿐이 없어요. 왜? 2022년, 2023년 아니죠. 2022년 6월 15일 공개 방송에서 더 이상 폭락이 없다. 폭락 끝났다. 2020년 03월에 험머니는 주요한 상품들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 돈을 벌겠다는 선물 매도 포지션에서 충분한 돈을 벌었고, 그 뒤에 포지션을 상방으로 전환했고, 지금도 2022년 6월까지 충분한 폭락을 통해서 선물 매도 포지션에서 충분한 수익을 거뒀다. 이제는 상방 포지션으로 전환되면서 상방 포지션이 구축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폭락이 없다라는 것을 공유를 했죠. 2022년 7월 4일에는 좀 더 세부적으로 이제 포지션에 관련된 분석을 했고, 원하시는 분들은 요 제목으로 검색을 하게 되면 해당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9월 8일 공개 방송 때 국내 증권사들이 말하는 대로 미달러 강세에 베팅했다가는 깡통을 차게 된다. 킹달러에 베팅하면 절대 안 된다. 왜? 이 달러의 수명주기를 보게 되면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얘가 지금 여기 쇠퇴기까지, 즉 미달러가 초강세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는데, 이 달러가 초강세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실업률이 5%를 넘어서 10%까지 솟구쳐야 되는데, 2022년 미국의 실업률은 3%대다. 즉 선물 시장에 의해서 조작된 미달러 초강세 현상이 지금 상한 임계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꺾여져 내려갈 수뿐이 없다라는 것을 공유를 드렸었죠.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2022년 9월 이후에 미국의 연준이 상업은행 연체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미달러 약세를 유도하게 됐고, 이에 한머니가 순응해서 미달러가 하락할 경우에 돈을 벌겠다는 미달러 선물 매도 포지션으로 전환을 하게 됐죠. 근데 너무 급하게 이어갔지 폭락 현상이 나타나게 되니까 이 선물 매도 포지션에 지금 바스켓 같이 들어가 있던 게 미달러, 원유, 밀과 같은 상품들인데, 미달러가 너무 급락하게 되니까 속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2023년 들어와서 미달러의 추가 하락을 제한하죠. 이 추가 하락을 제한하는 과정 속에서 어부지리로 미달러가 하락할 때는 미달러의 단위로 가치가 측정되는 주식시장이 상승하니까, 이때 공매도를 구축한 놈들이 한머니가 미달러 추가 하락을 막아서게 돼서 미달러 반등을 만드니까 거기서 공매도 수익이 발생되고, 또 그 다음에 미달러가 하락하게 되니 이때 공매도를 구축한 놈들이 한머니가 미달러 추가 하락을 막아서게 되니 그때 이제 공매도 수익이 발생되는 거죠. 근데 다 지우고선 보게 되면, 그림만 보게 되면 어때요? 파란 박스에 이렇게 보게 되면 상승, 보게 되면 상승이었는데 파란 박스를 깨고 내려갔었죠. 지금 여기서 상승이에요. 그러면 남은 건 뭡니까? 빠지는 거죠. 왜? 이미
2022년 9월 8일에 $2 선물 매도 포지션으로 한머니가 전환됐을 뿐이 없는 이유를 설명을 했고, 이와 같이 미국 경제 개선세가 지속됐을 뿐이 없는 조건이고, 이러한 조건 속에서 한머니도 2022년 9월 1일에 상방 베팅 포지션을 구축해 왔다.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그 악재 뉴스가 있기는 하지만 경제 지표를 살펴보게 되면 한머니는 여전히 상방 베팅을 취할 뿐이 없는 조건에 와 있고, 이미 돈을 2022년 9월서부터 상방으로 가져왔다라는 내용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행복 가득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